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요. 네, 연소에서는. 그래서 좀 전에 공부하신 파트에서는 그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 뭐 산화제, 환원제 요 관련 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좀 전에 봤던 전기 음성도라는 단어도 시험에 나올 거고요. 열분의 경향, 이온화 경향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걸 읽었을 때 이게 맞는 말, 틀린 말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가로 2번에 연소의 3요소 및 4요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연소의 3요소, 4요소에서 기억하실 건 첫 번째 3요소입니다. 연소의 3요소가 뭔지는 일단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가산점이라고 해서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연소의 3요소라고 하게 돼요. 이건 암기하실 때 이제 가산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4요소라고 하는 건 가산점에다가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다가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뭐가 붙게 되냐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 혹은 그냥 연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산점 연까지를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하게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연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 것이고 가연물 필요하죠. 탈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일단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에 제가 뭐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산화 반응할 수가 없다고요. 연소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연물과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화재가 나진 않잖아요. 여기에 뭘 가해줘야지? 점화원,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얘네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열 분해가 되고 얘도 열 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럼 분해된 물질들이 다시 재화합을 한다고요. 화합할 때 얘네들끼리 뭐 하더라고요? 발열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다? 점화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화원을 가해도 얘네들이 반응할 때 내는 발열이라고 해서 플러스 Q 킬로칼로리라고 했죠, 제가. 그죠? 근데 만약 요렇게 열을 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온도가 너무나 낮은 거예요. 주변의 온도가 너무나 북극이나 남극처럼 너무나 낮은 온도였다고 하게 되면 뺏어가는 열이 또 많은 겁니다. 냉각되는 열이. 여기서 이 열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열보다 뺏어가는 열이 많다라고 하면 결국 연소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연물 양도 있어야겠죠. 가연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산소는 많고 점화원을 가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연물이 금방 다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소화가 되겠죠. 연소가 진행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가 탈 수 있는 산소가 처음에 있었지만 산화 반응하면서 산소를 소비를 다 한 거예요. 공급되는 산소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뭐가 돼요? 소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소가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연소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가 불꽃이 사그라드는 걸 우리가 이제 소화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연쇄 반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화원을 대서 불을 붙였다가 점화원을 제거를 합니다. 라이터 불을 제거를 했을 때 얘네들끼리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놔둬도, 가만히 놔둬도 주변에서 방열, 열을 뺏어가는 온도가 낮다 하더라도 얘네들끼리 막 불을 계속 스스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무슨 반응? 연쇄 반응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화학적인 반응으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생성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생성.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무슨 용어냐면 화학적인 반응을 말해요.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가연물하고 산소가 있고 점화원을 가했을 때 이제 점화원을 가했다가 점화를 딱 뗍니다. 떼더라도 얘네들이 계속 산화 반응하면서 열을 내면서 뭘 내는 거냐면 불꽃을 내는 걸 말해요. 불꽃.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그림으로 볼 때 양초가 있고 심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화염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요걸 우리가 프레임, 불꽃이라고 할 건데 요게 이렇게 스스로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소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가연성 기체가 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액체가 타거나 고체가 타는 게 아니죠. 여기는 기체 성분들이 산소랑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연성 기체가 이 심지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생성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가연성 기체가 계속 생성이 돼야지 화염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화염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가연성 기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쇄 반응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럼 이 연쇄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가연성 기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화염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목재라든가 종이가 불에 탔을 때 화염이 있는 상태, 그걸 불이 잘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불이 잘 타고 있는 상태가 결국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화염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연소에 3요소만 있었다. 화재가 났는데 연쇄 반응 없이 3요소만 현재 동반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염이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이걸 불을 끄게 되면 양초 심지에 어떻게 돼요? 빨갛게 이렇게 잔불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완전 소화되기 전에. 그죠? 그럼 요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화염이 보이지 않는 상태. 요때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만 동반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연소의 3요소가 동반하는 건 뭐가 없는 연소라고 표현하냐면 불꽃이 없는 연소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꽃이 없는 연소. 불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무슨 연소라고 표현하냐면 표면 연소라고 하게 돼요. 연소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크게 불꽃이 없는 연소, 요건 뭐 하겠어요? 불꽃이 있는 연소겠죠. 4요소가 동반되는 것. 그죠? 그러면 요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는 불꽃이 있는 연소입니다. 불꽃이 있는 연소는 무슨 연소라고 한다고 우리가? 불꽃 연소라고 하게 돼요.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재 2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가로 2번에 연소의 3요소 및 4요소라고 해서 3요소는 가로 열고 무슨 연소라고 해놨어요? 표면 연소라고 해놨죠. 이 표면 연소란 단어는 뭐가 없는 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는 연소의 3요소, 가산점만 동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요소라고 하는 건 가산점에다가 뭐까지 동반되어 있다고요? 연쇄 반응이 동반되어 있다고요. 그럼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가연성 기체가 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연쇄 반응이란 뜻이 가연성 기체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불꽃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연소? 불꽃 연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표면 연소하고 불꽃 연소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때는 3요소하고 4요소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나중에 소화 공부를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소화 공부를. 이 가연물이라고 하는 얘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되겠죠? 가연물을 없애면. 가연물을 없애서 소화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가연물을 없애면 되니까. 산소 공급원을 없애거나 줄여서 소화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질식 소화라고 표현하게 돼요. 산소를 없앤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점하원, 에너지입니다. 결국 얘네가 뭐냐면 이제 열 에너지 혹은 뭐 전기 에너지, 이런 화학적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 점하원을 없앤다, 에너지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결국 열을 없앤다라고 해서 냉각 소화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얘를 없애는 소화를 우리가 이제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부촉매 소화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억제 소화라고 표현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이때 연쇄 반응을 없앤다는 얘기는 연쇄 반응이 결국에 무슨 반응이라고요? 제가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얘가. 가연성 기체가 막 생성되는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는 걸 억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억제 소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소화를 우리가 이제 무슨 소화라고 하냐면 결국
요걸 화학적 소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가연물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가 막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가연성 기체 생성되는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그럼 이 수소가 수소가 생성될 때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게 되냐면 불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브롬이라든지 요오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산소보다는 뭐를? 수소를 많이 가져간다고요. 화학적인 특성상. 얘네들이 특성상. 그럼 결국 생성되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기 이전에 뺏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건 화학적인 반응력으로 소화약제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단순히 가연물을 없애거나 산소를 줄여주거나 저마원 열을 냉각시키는, 물을 뿌려서 냉각시키는 요 소화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이제 물리적 소화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화 챕터 공부하실 때. 얘네들은 화학 반응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만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소화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소의 3요소하고 4요소가 뭔지를 정리를 한번 하신 거고요. 기억하실 건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 연소의 4요소는 가산점 연.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응이라고요? 가연성 기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연성 기체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니까 불꽃이 보이더라고요.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또 시험에 나올 것들이 가연물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고 산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고 점화원, 연쇄 반응에 대해서도 시험에 다 나오니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가연물부터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교재 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가연물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가연물이란 뜻은 뭐예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연소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산화 반응 시 발열하는 물질들을 다 뭐라고 할 거라고요? 가연물이라고 할 거라고요. 또 얘네가 또 제가 가연물이 무슨 제라고 했어요? 표현을 화학에서는 환원제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남의 산소를 뺏어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산화 반응하는 물질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가번에 보시게 되면 밑에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물질들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할 건데 요건 사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셔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을 이렇게 서술해서 쓰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과이사 시험에서는. 단순히 이제 필기시험 문제에서 보기 가나다라를 읽었을 때 요게 지금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지만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굳이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시험장 가서 보기를 읽었을 때 요게 맞는 말, 틀린 말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죠?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소방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는 요걸 이제 암기를 꼭 하셔야 되겠지만 과이사 공부 때 암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자, 첫 번째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첫 번째는 열 전도율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이에요.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가 쉽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열 전도율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열을 받았을 때 반대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한쪽 면으로 열을 받아요. 그럼 이 열을 반대쪽으로 쉽게 전달하는 건 열 전도율이 큰 물질이죠. 열 전달 잘하는 물질은. 그럼 반대쪽이 금방 온도가 올라가요. 열을 받은 쪽에서 반대쪽 열이 금방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부분이 또 다시 또 외부로 어떻다고 열을 계속 방출을 시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 전도율이 큰 물질은 열을 받았을 때 열 전달을 잘하잖아요. 열 전달 잘하기 때문에 접해 있는 물질이라든가 다른 부분 열 전달을 빨리 배출을 시킨다고요. 그럼 얘네가 열을 축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 전도율이 작은 물질이라고 하게 되면 열을 받았을 때 뭐 하니까 반대쪽으로 열 전달이 늦어요.
그럼 굉장히 열을 천천히 전달을 시킨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열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자체의 온도가 계속 뭐 할 수 있다고? 열을 축적할 수가 있다고요. 열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열을 축적하다가 자기가 이제 불이 붙을 온도, 나중에 발화점이라든지 착화점, 연소점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되면 뭐 한다고요? 불이 붙게 될 거란 얘기예요.